자, 저는 강사 성준경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지금 장마철이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오늘은 비가 좀 잦아들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되는데, 자, 뭐 제가 특별히 시험 전날에 여러분한테 뭐 크게 정답을 알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각 파트별로 작년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각 파트별 공략법, 알겠죠? 그래서 공략법을 좀 아시면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또 제 시험이나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처음 보시죠? 다들. 처음 보면은 당황해가지고 제 실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한번 쭉 뽑았는데, 자, 프린트를 쭉 한번 보도록 하세요. 처음에 어휘 파트부터 되죠. 근데 어휘 파트에 들어가면서 처음엔 너무 의욕에 차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휘 파트 끝나면 문법도 들어가야 되고, 문법 끝나면 독해까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개개인의 어떤 능력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간을 빨리빨리 해서 시간을 남겨서 뒤에 파트에 투자를 하고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 어휘 파트에서 한자 읽기 같은 경우 의미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학생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뭐 나오면 무조건 해석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랬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끙끙대면 안 돼요. 이걸 뭐지 생각이 날 때 안 날 때 막 고민하고 해석하고 보기 읽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4분 5분을 들여서 한 문제 맞춰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혹시 만점 목표를 하시는 분은 없을 테죠? 물론 어차피 합격만 된다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일단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보시고 판단하세요. 내가 이게 아느냐 모르냐. 알면 바로 1초 만에 답이 나오겠죠. 근데 모르면은 그나마 뭡니까? 가장 적당한 걸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앞에 체크만 해두고 나중에 다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와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분 정도 남기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도 몰라요. 그렇죠? 연습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10분 정도 남겨서 좀 애매했던 문제도 다시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잘못 기입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자 읽기는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판단하세요. 자기가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 모르면 막 체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찍을 때는 찍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거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기본적으로 전혀 답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안 찍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여러 가지 패턴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패턴의 단어가 앞에가 음으로 읽고 뒤에도 음으로 읽고 요 패턴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의 것은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럴 때 이 음운 현상을 조금 적용시키면 좀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거 다 외울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무성음과 무성음이 붙었을 때는 앞에가 초음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초음이 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요것만 기본적으로 알아둬도 여러분이 한자 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또 근데 요거보다도 예외적으로 예외도 두 가지 알아두면 좀 좋겠습니다. 예외 첫 번째, 그 다음에 쿠도 무성음이 아니라, 무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카행, 사행, 타행, 하행이에요. 그렇죠? 행. 이 20자가 바로 무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연이어서 발음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 키, 크, 케, 코 천천히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기 쉽지만 연이어서 발음하기 힘들어요. 카키쿠케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무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는 개념이 없어서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20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연이어서 발음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성음이 앞에가 초음이 되고, 근데 요거보다는 예외적으로 쿠도 무성음이긴 하지만 쿠가 오고 뒤에
사행이라든지 아니면 타행 이런 글자가 오면 이것은 표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음만 쿠가 많이 작아져서 받침 비슷하게 한국인인데는 들릴 거예요. 근데 받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본에는 받침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표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무성음에다가 그 다음에 하행의 글자가 이렇게 오면은 자, 앞에가 초음이 되고 뒤에는 반타음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출발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은 하나하나 끊어서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영어처럼 단어를 외우면 수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랑 단어 형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은 하나하나 끊어서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출자는 뭐라 읽어요? 기본적으로 음으로 읽을 때 그죠? 슈츠라고 읽을 때 그렇죠? 그럼 발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트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음이 부딪히는 현상은 요 뒤에 있는 거하고 요것만 부딪힙니다. 다른 거는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글자가 오든. 항상 이 부분이 영이어서 발음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봐요. 슈츠, 하트. 발음되죠? 발자는 슈츠 이렇게밖에 발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발음이 되면 자기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이어서 발음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규칙을 보세요. 요거 무성음이죠. 쓰니까. 뒤에 하행이 왔죠.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슉, 아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외가 있으면 예외는 그냥 외우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출발이라고 한자가 한자 읽기에 나왔는데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분명히 보나 안 보나 뭡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답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무성음에다가 하행 이게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찍더라도 이런 걸 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거 발음이 가능한 사람은 오늘 좀 뭐 상품 드려도 돼요? 없답니다. 이게 발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답으로 찍지 말고 찍더라도 이런 걸 찍으라 이 말이에요. 찍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알아두시고 실제로 뭐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도 자꾸 단어를 총으로 외웁니다. 너무 많아요. 단어가 뭐 한 10,000장 단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그 하루에 10개씩 외워도 몇 년을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본어의 쉬운 점이에요. 우리랑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끊어서 뭐 천자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너무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단어 전체를 외우지 말고 하나하나 끊어서 외워서 다른 데 응용해서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일본의 예를 들어볼까요? 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뭡니까? 학생 같은 거 있죠? 학자는 뭐라 읽어요? 가쿠. 생자는 뭐라 읽어요? 세 이렇게 입니다. 자, 무성이긴 하지만 조건이 1번에 해당하죠. 그래서 발음이 뭡니까? 쿠가 소리가 준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발음이 원래는 각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각, 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발음. 빨리 하다 보니까 각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기는 각후세이지만 발음은 각세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학교. 학자는 뭐라 읽어요? 각후. 교자는 뭐라 읽어요? 호. 자, 요거 무성이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스탠다드 공식을 넣으면 뭡니까? 각.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규칙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애매한 단어가 어렵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가 좀 어렵지. 이런 명사 대다수의 한 80%를 차지하는 이 명사들은 오히려 쉬워요. 우리 일상적인 거하고 너무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한자가 좀 약해서 그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주 보시면 익혀져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천자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좋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또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항상 뭡니까? 끊어서 봐두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단어 하나가 초금으로 읽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죠? 다 초금이 됐다는 것은 다 뭔가가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학자를 딱 외우지 말고 원래 글자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것만 딱 외워두시고,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요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 기본적인 세 가지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 규칙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그냥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100% 날로 먹는 방법은 없고, 알겠죠? 그나마 이런 것이 여러분의 수고를 좀 들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12월달에 출제됐던 것들이 뭐 본쓰기라든지 만소라든지 뭐 수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부사 기와메떼라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내루라 같은 거. 근데 내루라는 게 N1에 나오기는 사실은 좀 그렇긴 그런데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 시메루라든지 이런 거는 뭐 5급 단어에 해당하는데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항상 예상이라는 게 그래요. 맞으면 참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JLPT가 처음 시행됐을 때도 1회, 2회는 조금 쉽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 쉽게 나왔고 3회차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이 3회차죠. 새로운 시험이.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만 그냥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알겠죠? 근데 시험이 좀 어렵든 좀 쉽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요약만 바라고 패스만 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이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합격하면 가장 기분 좋겠지만 사실은 N1의 실력을 가지고 실전에서 얼만큼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니까 너무 당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본어를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N1의 독해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알겠죠? 과정을 즐기면은 결과는 자연적으로 보너스로서 따라져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즐기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사회 나가면 앞으로 엄청난 많은 테스트를 겪게 돼요. 그때마다 당락에 스트레스를 느끼면 대한민국이 살지를 못해요. 올라가서 창문 열고 뛰어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경쟁사회, 너무 더 또 다들 또 한국 사람들 열심히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경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도록 하세요. 내가 이거 일본어 외우면 숙달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분으로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그런 게 나왔으니까 참고로 해 두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냐라고 하면 문맥 규정 파트인데, 자, 요것도 해석부터 해석부터 하지 마세요. 일단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고 여러분이 품사를 결정하세요. 그럼 각 품사에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형용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형용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 알죠? 일단 보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공란의 앞뒤에 보면 수식을 하고 수식을 받는 관계만 보면 돼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다 볼 필요 없이 뭐 예를 들어서 형용동사가 이렇게 보기에 나왔다. 선택지에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형용동사인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형용동사가 나가 되면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볼 필요 없이 사실은 이 부분만 밑줄을 묶어서 판단하시면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느 한 답이 하나가 훅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 사살 정도 쭉 해주시고, 아, 선택한 것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 파트에서는 가능하면 스피디하게 넘어가세요. 그렇다고 뭐 답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보되 빨리 판단하는 말이야. 아, 내가 이걸 아는 문제구나. 내가 모르는 문제구나. 모르는 문제를 찾고 있어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끙끙끙끙 여러분도 실제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보면 끙끙끙끙 고생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서 찍어봐야 어차피 함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고심을 해서 맞추면은 확률이 몇 퍼센트 되면 한 19% 정도 돼요. 정답률이. 진짜예요. 제가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제가 좀 똑똑하거든요. 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찍으면 확률이 몇 퍼센트냐면 26%예요. 아시겠어요? 아, 진짜로 그렇다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차라리 그냥 1, 2, 3자 중에서 찍는 게 잘 나요. 아시겠죠? 찍을 때 뭐 좀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 찍는 게 확률이 훨씬 사실은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시험 치러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농담 비슷한 방법이지 평소부터 그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평소에는 열심히 하되 사람이 100%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자기 실력보다는 조금 뭡니까? N1에서 조금 어렵다 해서 도전을 해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능력 시험은 상당히 여러분 100% 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열심히 해도 한 80%, 8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20, 30%는 모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거는 포기를 하십시오. 포기를 하되 좀 될 만한 걸 집도록 하세요. 알겠죠? 왜냐면 심리가 그런 거 있더라고.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 중에서 그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모르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려도 인간이 그렇지 않는가 봐요. 가능하면 1번 모르겠고 2번은 알겠고 3번 모르겠다 4번 알겠다 그러면 3, 4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막 해서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써가지고 꽤 맞춰가 이게 답일 것 같아 해서 찍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말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되는가 봐요. 시험 치다 보면. 왜 하니까 이거 두 개 중에 보면 답도 아닌 두 개 중에서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자기 혼자 막 소설 쓰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왔냐라고 하면 호즈르라든지 뭐 토즈르라든지 오요보스라든지 뭐 알겠죠? 바싸 이런 것은 좀 어려운 한자라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뭐 사즈케라든지 카캉헤르 이런 것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보시면 보면 뭐 아는 거네 이러면 괜찮은데 뭐 괜히 가슴이 뜨끔하고 이런 분들은 막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지 열심히 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속도라든지 뭐 결속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쭉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휘 파트에서 세 번째 유의어 알죠? 똑같아요. 이것도 밑줄 친 부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밑줄 친 부분을 몰라도 해석을 통해서 전후의 사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아마 이것이 이 의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출제자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란을 모를 경우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을 해만 엉뚱한 데 가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뭐 N2에서 나왔던 건데 오카상와 이렇게 된 게 있었어요. 여기서 성격이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성격이. 근데 예문 자체가 립바다, 훌륭하다, 뭐 야사시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만약에 모르는 이거 뭐 명랑하다는 그런 단어가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명랑하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엄마는 훌륭하다 아니면 오늘 상냥하다 그렇게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오답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를 하시고 시험에 가서 자, 그래서 뭐 어떤 게 나왔냐면 마바라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늘 나오는 거예요. 청해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좀 덤성덤성하고 좀 성근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도인요리시다. 도인요리 오늘 같은 날씨 있죠. 잔뜩 지푸린 날씨 있죠. 뭐 이런 것도 청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뭐 탄넨다라든지 하카도르라든지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 등이 N1 시험을 치실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 등이에요. 사실 그러한 것 등이 사실은 또 출제가 됐고 독특한 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6번 같은 경우 특히 5번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미아와세르 같은 거 이런 것들 일견 보기에 굉장히 쉬운 단어죠. 알겠죠? 설마 N1에서 서로 쳐다보다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나? 완전히 다른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걸로? 보류하다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같은 의미가 치우시스루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답으로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를 하세요. 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이런 마음대로.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거의 문법이죠. 알겠죠? 나니나니요 야모 에나이. 알겠죠? 뭐뭇을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는데 항수 없다고 잘못 적혔네요. 어쩌네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다. 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 시카타가 나쿠라고 하는 이런 게 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거기에 예문으로서 오모이가 케나이라고 하는 뜻밖이다, 어웨다라는 이런 것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법
아마 이 파트가 어휘 파트에서 뭐 급수를 막론하고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 나오면은 제시어를 보세요. 제시어를 보고 제시어가 뭔지 모르면 포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제시어가 바르게 사용된 문장을 찾는 건데 제시어 자체를 모르면 뭘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시어를 보시고 제시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르면 포기. 자, 알겠다. 알겠으면 두 번째 뭐 하냐면은 품사를 좀 보세요. 품사. 알겠죠? 제시어가 품사 같은 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쉬워요. 다 쉬운데 알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명사라든지 아니면 동사성 명사 혹은 동작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작성. 동작성. 저는 또 요거를 갖다가 또 쓰루 명사라고도 또 명명을 짓는데 쓰루 명사. 그 다음에 형용동사.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사실 구분이 제일 어렵고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은 이 명사, 이것도 형용동사도 일반적으로 달을 빼고 어감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세 개 다 명사처럼 보여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품사가 다르고 활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수를 막론하고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쓰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왜냐라고 하면은 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뭡니까? 뭐 나는 명사라든지 뭐 니는 동사라든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명사기 때문에. 그렇죠? 명사의 활용을 가야 돼요. 뒤에 명사가 필요하면 노가 필요하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명사의 활용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장난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사 쓰루 같은 경우도 뭡니까? 명사에다 바로 쓰루가 붙어서 하나의 동사, 타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요것도 요렇게 사용을 되게 되죠. 요 같은 놈들도 뭡니까? 뭐 노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요거 답이 안 되죠. 이것도. 자, 형용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장난을 많이 치냐? 여기다 바로 뭡니까? 쓰루를 딱 붙여버려요. 이렇게 활용하기끔 딱 한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서 확실히 알겠지만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 유명. 보통은 여러분은 요까지만 외우는데 사실은 유명하다라고 사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품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유명인만 딱 적어버리면 유명은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명사라고 할 거예요. 유명이니까. 명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아니잖아요. 형용동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걸 갖다가 여러분 알지만 사실은 이렇게 딱 붙여봐도 요게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자, 유명이죠. 쓰루가 뭡니까? 하다죠. 유명하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활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특히 애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어가 조금 약하다. 대부분 가면 아마 단어가 제일 약할 거예요. 왜? 단어가 제일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로 필요한 단어를 다를 암기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혼돈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 품사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밑줄 친 부분의 앞뒤만 바로 보세요. 보고 활용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럼 활용이 틀린 게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예 제외해야 됩니다. 그 문장 자체는.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가 해석하면 딱 걸려든단 말이에요. 너무 괜찮잖아. 유명했어. 유메이 시대.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쉬운 거는 유메이 시대니까 좀 발음이 이상한데 라고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절대로 못 느낍니다. 여러분은. 이걸 못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명했어. 키무라 센세와 유메이 시대. 유명했어. 어쩌고저쩌고. 괜찮은데? 괜찮은데? 막 해서 또 갔다가 1번, 2번, 3번, 4번 갔다가 가다가 막 어휘 파트에 뭐 40분, 50분, 뭐 30분, 40분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미 자체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 보세요. 알겠죠? 그 두 단계를 빨리 결정했어요. 자, 제시어 보시고 의미를 딱 아느냐 모르냐 알면은 그 다음은 뭡니까? 품사를 딱 생각하고 그리고 품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 있는지 딱 보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수식을 하고 수식을 받는 관계만 보면 됩니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애랑 같은 경우는 또 지문이 길잖아요.
길고 또 어려운 한자이니까 그 일일이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일일이 해석하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자, 예를 제가 하나 적어드렸는데 그 예를 보세요. 1, 2, 3, 4 이거 다 해석하면 제법 시간이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요즘 뭐 핸드폰 좋아서 스타워치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다 해석해 보세요. 1, 2, 3, 4를. 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는 문제는 빠르고 스피디하게 맞추고 모르는 문제는 쿨하게 뭐하자? 찍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 10초 이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어느 시험 문제든 모든 문제는 한 문제당 10초 하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 모든 시험은 하나가 뭐다? 10초. 아무리 어렵긴 해도 10초 안에 해결되게 돼 있어요. 네? 10초요? 예, 10초. 마킹까지 쳐서 10초예요. 근데 마킹이 의외로 힘들어 보여요. 제가 삐져나가. 그래서 저는 문제는 2초에 푸는데 마킹한테 한 4초, 5초 걸려요. 그러니까 주치는 거 또 적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도 시험을 많이 쳐서 마킹을 잘했겠죠. 1초 하면 되는데. 자, 이 같은 거 봅시다. 자, 제시어 보세요. 제시어가 뭐예요? 제시어가 뭐예요? 조달이다. 그렇죠, 조달. 근데 이걸 갖다가 주어타츠라고 읽을 필요 없어요. 일부 시험 치러 갔을 때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절대로 한글로 읽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걸 일본어로 읽어야 돼요. 실제로 저는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일본에 가서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하실 때 은행을 봐도 은행이 아니고 긴코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기업은행이 나오잖아요. 저기 기업은행이네. 버스 타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기업은행이라고 하는 게가 키뇨 긴코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래를 쓰려고 했었어요. 책방 보면 뭡니까? 뭐 홍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간혹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익히도록 하세요. 집에서 공부하는 건 어학은 별로 안 좋아요. 그건 정리나 문법적인 요소지 일상적으로 보시면서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조달인데 조달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달 보니까 밑줄 친 거 딱 보니까 다 뭐예요? 초타츠 스르라고 돼 있죠. 밑줄 친 거 뒤에 보니까 시잖아요. 시니까 스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하.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초타츠 스루. 그리고 다 스루 됐으니까 잘못 활용된 형태는 없네요. 그럼 패스됐고. 자, 그러면 이제 초타츠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초타츠 스루라고 하는 뭐다? 동사, 타동사로 인식해야 되겠죠. 자, 동사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어떻게 씁니까? 서술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이거는 크게 이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이 서술적으로 쓰일 때는 동사가 걸리는 부분이 뭡니까? 주어나 대상이에요.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 나오는 뭡니까? 명사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딱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봅시다. 자, 초타츠 스루는 타동사니까 밑줄 거 없이 실제로 시험 치러 가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색연필이나 이런 거 하나 가져가세요. 자, 요거 보니까 초타츠 스루 타동사니까 대상이라고 해서 결국은 목적어, 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줄 그어 봅시다. 자금을 조달시키고 초타츠 스루, 그거까지만 딱 끄면 돼요. 됐죠? 자, 2번은 뭡니까? 신세호 초타츠 스루. 모르면 호 초타츠 스루. 세 번째는 뭡니까? 시카쿠오 초타츠 스루. 네 번째는 뭡니까? 이시키오 초타츠 스루. 그거만 딱딱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빠른 학생은 밑줄 그으면서 이미 판단이 됐어요. 조달이라고 하는 거. 자, 1번 뭐예요? 자금을 조달하다. 어때요? 어색하죠? 자금을 조달하다. 어색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대답이 없어요. 아, 이거 수업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아직 낯설어서 그러구나. 어색하죠? 괜찮아요? 대답을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자, 2번은 뭡니까? 신청법을 조달하다. 3번은 자격을 조달하다. 4번 의식을 조달하다. 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다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물론 유달리 제가 그런 문제를 또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유달리 그런 문제를 뽑은 것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알겠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볼 필요 없어요.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딱 보고 밑줄 치고. 그래서 더 빨라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하고 품사하고 활용까지 그 다음에 걸리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으면서 아하 초타츠 스루구나 타동사구나 오를 보라 그랬지. 오랑 밑줄 쪽쪽쪽쪽 그어서 그으면서 답이 나와서 1번 끝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쉽단 말이에요. 이게 의외로 용법 문제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오리지널로 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보면 또 답 찾는 인간이라 그러면 안 됩니까? 독화중이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는 공부할 때 자꾸 시험 칠 때 답 적는 학생도 있어요. 막 너무나 꼼꼼해가지고 답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이러면 답 적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법을 뭐 조달이라고 하는데 조달이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답을 찾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 칠 때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